우리 지난 영상에서는 그 시퀀셜리 컴팩트와 컴팩트를 정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별거 아니고 우리 이거 다 리뷰입니다. 그 S가 시퀀셜리 컴팩트다 라는 거는 어떤 S에서 수열을 가져와도 S에서 극한을 가지는 부분 수열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S가 시퀀셜리 컴팩트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무의 시퀀스를 가져와도 얘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있을 때 그리고 리밋이 S로 수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르게 써봤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수열에 부분 수열이 있을 것, 걔가 수렴할 것, 수렴 값이 S에 있을 것. 복잡한 개념이네요. 자, S가 컴팩트라는 개념은 그것보단 좀 더 간단해 보이긴 했지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 커버라는 것들을 정의하는 등 좀 다양한 개념을 썼었습니다. 뭐 아주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였습니다. 혹시 S를 덮는 이무의 오픈 커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finite subcover를 가질 때 이때 우리가 S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개념은 되게 달라 보여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한 공간을 생각을 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석개론에서 다루는 RD의 부분집합, 우리가 뭐 지금 거리 같은 걸 일반적으로 정의하지도 않고 그냥 RD의 부분집합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는 둘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리를 증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이름이 이거 워낙 중요한 정리라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 1.4단원 했던 거랑 똑같다. 물론 볼자노 바이어스 그 우리가 1.4에 그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테오렘 4R이라고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고 이 다음에 하이네볼 정리까지 증명을 하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앞쪽에서 배웠던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테오렘 4R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얘는 조금 더 일반화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구분해서 쓰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라버티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R을 꼭 붙여가지고 실수 R에서의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요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정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둘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정리를 사용을 하면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앞쪽에서 했던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테오렘 4R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겁니다. S가 RD에 있는 집합이면 S가 컴팩트인 거랑 S가 시퀀셜리 컴팩트인 거랑 동치다. 이거 하나 하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얘는 결과는 진짜 많이 써요. 결과 진짜 많이 쓰는데 증명이 이제까지 봤던 다른 모든 증명들보다 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증명이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증명이 좀 작은 렘마들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길을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명만 다른 영상으로 떼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처음에 증명 보고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보고 뒤에 있는 예제들 같은 것들을 먼저 본 다음에 컴팩트에 대한 감을 잡고 다시 와서 이 증명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증명은 설명은 다 천천히 하겠지만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야죠. 해석개론 2 되면 더 어려운 것들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맛배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에요. 당연히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A면 B이다, B면 A다를 증명하니까 각각을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증명이 워낙 길어서 얘를
몇몇 렘마로 쪼개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렘마 자체로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S가 컴팩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는 클로즈되고 바운디드다. 라는 걸 먼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스테이트먼트 두 개예요. 클로즈드다 도 먼저 증명을 해야 되고, 바운디드다 또 그 다음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둘 다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클로즈드부터 보입시다. S가 클로즈드다. 이걸 먼저 보이고 싶어요. 얘를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동치 조건인 S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맞죠? 그냥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오프닝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오픈의 정의 다 기억하죠? 이 안에서 임의의 점을 뽑으면 오픈 볼을 잡을 수가 있어서 그 오픈 볼이 S의 컴플리먼트 안으로 쏙 들어간다 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원소를 하나 택해야겠어요. 자, 그래서 원소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오픈 볼을 잡아서 이 안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가정으로 하고 있는 거는 S가 컴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오픈 커버를 잘 찾아서 컴팩트를 사용을 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아서 그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를 가지고 뭔가 증명을 하려면 항상 오픈 커버가 필요합니다. 컴팩트의 강력한 성질, 오픈 커버의 개수가 엄청 많을 수 있지, 오픈 커버의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을 수 있지만 요 한 개만 뽑아도 그 개를 덮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앞 영상에서 몇 가지의 그 컴팩트가 되는 예 안 되는 예를 보였고, 되는 게 생각보다는 증명이 조금 길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읍시다. 나중에 짧은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픈 커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디노머러블게 만들죠 뭐.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X와 Y의 거리가 n분의 1보다 큰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거 오픈셋입니다. 왜 오픈셋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거리가 n분의 1 이상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들의 모임의 컴플리먼트라고 해도 되는 거죠. 맞죠? 자, X와 거리가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작은 애들, 클로저니까 작거나 같은 애들, 걔네들의 컴플리먼트니까 거리가 n분의 1보다 큰 y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거 클로저니까 클로즈드잖아요. 컴플리먼트니까 오픈이니까 얘는 오픈인 거예요. 오케이, UN은 오픈입니다. 이제 UN들을 전부 모아봅시다. 얘는 오픈 커버예요. 근데 뭐의 오픈 커버냐면, 얘네들을 유니온해 놓고 나면 X라는 점 빼고 나머지를 다 덮습니다. 그쵸? 왜? 이것들 유니온해 놓으면 거리가 2분의 1보다 큰 것들 다 모아놔, 거리가 3분의 1보다 큰 것들 다 모아놔, 거리가 K분의 1보다 큰 것들 다 모아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X 빼고 나머지에 있는 점은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그 Z라는 점이 있으면 Z는 어떤 UN에 무조건 포함이 되니까 유니온 오브 UN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앞에서 했던 n분의 1, 1의 유니온이 0,1이라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증명이 거의 같은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그래서 얘니까 S의 커버이기도 하지. 그죠? X가 S에 안 들어있으니까 엄청 큰 집합을 덮으면 S라는 집합도 덮는 거지. 얘 그냥 간단히 그림으로 봐볼까요? 별거 아닙니다. 만약에 수직선이라고 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뭐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S 바깥에 있는 X라는 점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X에서 거리가 좀 더 넉넉하게 그리지 뭐. X에서 거리가 1보다 작은 것들. 이 왼쪽 하프 전부, 오른쪽 하프 전부 골라가지고 U1이에요. 왼쪽에 그 X에서 거리가 2분의 1보다 큰 것들의 모임. 점선으로 그려봅시다. 이게 U2예요. 그 다음에 거리가 3분의 1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 녹색으로 그렸습니다. 얘가 U3예요. 이것들 쭉 유니온해 놓고 나면 X 말고는 전부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덮고 따라서 엄청 큰 셋을 덮었으니까 그것의 부분 집합인 S도 당연히 덮습니다. X 빼고 다 덮은데 X는 S의 점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뭘 했냐? 이제 이 증명들이 앞으로 컴팩트를 사용할 때 나오는 대부분의 증명들이랑 유사합니다. 뭔가를 사용해서 덮었어요. 컴팩트니까 U 한 개만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증명의 가장 잠깐만 저기 조금만 아래로 씁시다. S가 컴팩트니까 얘 중에 U 한 개만 가지고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이 렘마 1의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아규먼트였습니다. 뭐 물론 안 써도 되지만 편의상 U1부터 UN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N을 찾아가지고 이 N은 뭐냐면 쟤네들의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UN이 S를 포함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왜 되지? 왜 되나요? UN들이 서로 포함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포함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이러지. U1보다 U2가 U1보다 U2가 크고 U2보다 U3가 크고 U3보다 U4가 크고 땡땡땡땡땡땡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지. 맞죠? 별거 아니죠. 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UN1, UN2, UN3 이렇게 뽑았다. 유니온을 하면 그 중에 제일 큰 캐피털 N에 대해서 U 캐피털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니온한 게 얘입니다. 그래서 유니온한 게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UN의 컴플리먼트는 얘를 뒤집으면 얘는 B의 n분의 1 x의 컴플리먼트가 아니라 클로저였고 정의니까 이 정의예요. 맞죠? 이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un이 컴플리먼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얘니까. 그래서 얘는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있는 거죠. 얘 그냥 뒤집은 겁니다. 얘 A가 B를 포함하니까 A의 컴플리먼트는 B의 컴플리먼트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따라서 B n분의 1 x는 S의 컴플리먼트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 집합이 들어가니까 작은 집합은 들어가지. 자,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복잡하게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엄청 간단한 거 보였습니다. S의 컴플리먼트에서 한 점을 잡으면 그 점에 R이 있어서 n분의 1이라는 R이 있어서 R볼이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쏙 들어간다를 보였습니다. 즉 S의 컴플리먼트는 오픈이다. 맞죠? 따라서 S는 클로즈드다. 그래서 하나를 보였습니다. 별로 헷갈려 보이진 않죠. 자, 이무의 점을 보면 R이 있어서 R볼이 S의 컴플리먼트 안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다를 보인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정의를 제대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이제 클로즈된 걸 보였으니까 바운디된 걸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역시 바운디된 걸 보이기 위해서는 오픈 커버 잘 써가지고 그 중에 유한계만 찾아서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얘를 bn 제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이런 오픈 커버를 우리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실수집합에서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예요. 그냥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n인 볼입니다. 유연하면 당연히 Rn 전체가 되지. 그래서 이 C라는 거는 당연히 오픈 볼들이니까 오픈 커버고, 따라서 RD 전체를 덮으니까 당연히 S도 덮습니다. 그죠? 더 큰 집합을 덮으니까 적은 집합도 덮는 거지. S라는 집합도. 자, 이제 컴팩트를 역시 쓸 겁니다. 똑같아요. S가 컴팩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 유한계만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유한계가 뭐야? bn1 제로, bn2 제로, bn3 제로, bn4 제로 똑같으니까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유연하면 제일 큰 n에 대해서 bn 제로가 되겠네. 따라서 이 위에랑 똑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써봅시다. 따라서 n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이 finite 서브 커버에 해당하는 n i들의 맥시멈을 택한 거예요. 위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알 거라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얘가 S를 포함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 왜 딸랑 하나만 썼냐? 유년이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다시 쓰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야? 이무의 원소는 0과의 거리가 n보다 작다. 즉 x의 모든 크기는 n보다 작다. 즉 n이 바운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는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 간단하죠. 그래서 s가 클로즈드고 바운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렘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얘도 여기 렘마라고 쓰긴 했지만 그 렘마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스테이트먼트긴 합니다. 물론 어렵진 않아요. 하나하나는 이제 합쳐야 되니까 문제지. 이 RD가 RD 안에 있는 S라는 집합과 그 S의 부분 집합인 F라고 합시다. 만약에 S가 컴팩트고 F가 클로즈드라고 하면, 그러면 F는 컴팩트다. 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컴팩트 셋 안에 클로즈드 सब셋이 있으면 그 클로즈드 सब셋은 항상 컴팩트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클로즈드라고 항상 컴팩트는 아닙니다. 반례, 아주 간단한 반례. 전체 집합 R을 생각을 해보면 컴팩트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지난번에 finite sub 커버가 없는 오픈 커버도 생각을 했었고, 그쵸? 지금은 그냥 클로즈드인 게 아니에요.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이면서 클로즈드다 라는 사실을 쓴 겁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C라는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F를 덮는 오픈 커버링이 있으면 유한계만 가지면, 유한계만 골라도 F를 다시 덮을 수 있다. 즉 finite sub 커버가 있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덮는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라고 단순히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D라는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C랑 F의 컴플리먼트라는 오픈셋을 넣어요. 이거 각각이 오픈셋인 거 맞죠? 얘도 오픈셋입니다. 왜? F가 클로즈드 셋이니까 컴플리먼트는 오픈이어야지. 그래서 얘는 오픈 커버인데
S의 오픈 커버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S가 있어요. 그리고 F라는 거를 이렇게 대충 이만큼 그렸습니다. 얘 클로즈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한 거냐면 F에 오픈 커버 빨간색이 있다고 하자. 내가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물론 하나는 무진부 막 이상하게 클 수도 있지. 이런 오픈 커버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아직은 S를 덮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F의 컴플리먼트라는 녹색, F 빼고 답니다. 이 녹색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F 부분은 원래 F의 오픈 커버가 이미 덮었고 S의 나머지 부분은 F의 컴플리먼트가 덮으니까 S의 오픈 커버가 되겠지. 별거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 S는 컴팩트니까 파이널 서브 커버가 있습니다. S가 컴팩트니까 파이널 서브 커버 D 프라임 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U 알파 유니온 F의 컴플리먼트 U 알파 유니온 F의 컴플리먼트라는 이 D의 파이널 서브 커버가 있겠습니다. 그쵸? 강조하기 위해서 저 얘를 한번 더 썼고요. 그냥 D의 파이널 서브 커버라고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중에 얘를 파이널 서브 커버를 U 알파들 중에 몇 개를 뽑고 하나도 안 뽑을 순 없죠. 왜냐하면 F는 덮어야 되니까. 몇 개라고 할까? 알파 K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F의 컴플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는 저 빨간색들이 너무 커가지고 빨간색들 몇 개 유니온했더니 S도 이미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F의 컴플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컬렉션 안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이 오픈 커버 중에서 F의 컴플리먼트를 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F를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왜? 얘는 F를 절대로 어떤 점도 못 덮으니까 나머지 얘네들이랑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랑 얘를 합하면 S를 덮는데 얘를 빼면 F를 덮어야지. 그래서 얘는 F를 덮습니다. 따라서 이 C'을 생각을 해요. D'에서 이 F 컴플리먼트라는 집합을 빼요. 원래 있었으면 빠지는 거고 없었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집합 빼기 집합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픈 커버다. 맞죠? 이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일,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중에서 유한계만 고르면 F의 컴플리먼트가 여기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빠진 겁니다. 유한계만 뽑으면 얘는 항상 파이널 서브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F는 컴팩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빨간색들 몇 개,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녹색을 합하면 S를 유한계로 덮는 거고, 그래서 이 녹색을 빼버리면 나머지 빨간색 유한계들은 F를 유한계로 덮는 거니까 원래 오픈 커버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길지만 이 볼자노 바이어스 시어렘의 한쪽 방향을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증명이 좀 길어요. 다행히 반대 방향 시퀀셜리 컴팩트면 컴팩트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상 공간에서는 시퀀셜리 컴팩트가 조금 더 강력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다 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자 볼자노 바이어스 시어렘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봐봅시다.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다 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도 물론 보여야 되고, 지금은 가는 방향을 보인다 그랬으니까 컴팩트면 시퀀셜리 컴팩트다 를 먼저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S가 컴팩트라고 합시다. 그리고 결론을 부정해서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규율법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러고 논리적으로 쭉 뭔가를 임플리케이션을 해봤더니 마지막에 모순이 나오면 시퀀셜리 컴팩트인 게 모순이니까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모순이니까 시퀀셜리 컴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다이렉트한 증명이긴 합니다. 다이렉트한 증명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니까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리밋을 S에 갖는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있으면 그게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다 되면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수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XN이라는 집합을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수열을 X1, X2, X3, X4 이런 것들을 쭉 그냥 다 집합의 원소들로 처리한 이런 집합을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집합 같은 것들 역시 뭐 집합의 수프리멈과 극한의 수프리멈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X1, X2 같은 걸 있을 수도 있고 X3, X4 같을 수도 있고 X1이랑 X9이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포인트들만 모아놔서 이렇게 집합처럼 써봅시다. 많아야 카운터블 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무한입니다. 왜냐면 써봅시다. yi들이 무한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들이 무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유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n들 중에 무한계가 하나로 겹쳐야 되잖아요. 왜? 이게 y1부터 yk까지라고 하면 여기는 무한집합, 여기에 있는 n들은 무한계, 여기는 유한계니까 이 중에 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시퀀스들의 값이 많아야지. 그러면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가 있고 xn이 컨버전트 시퀀스가 없다는데 모순이니까 얘가 무한계의 점을 가져야겠습니다. 써봅시다. 아니라고 하면 방금 쓴 걸 간단하게만 씁시다. 얘가 방금 말한 걸 간단하게만 씁시다. 얘가 컨버전트 सब시퀀스 상수 수열로 갖는 거죠. 맞죠? 그죠? 얘네들이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무식하게 얘가 점 하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상수 수열이니까 이무의 सब시퀀스가 수렴하잖아요. 이거의 모순이잖아요. 혹시 얘가 y1부터 yk까지로 하자. 그러면 이 xn들은 n을 쭉 변화시켜서 가면 y1부터 yk까지 중에 하나는 무한번 겹쳐야 되니까 그 겹치는 인덱스들만 모아놓으면 상수 수열로
컨버전스 서브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컨버전스 서브시퀀스가 없는 xn이라는데 모순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xn들을 집합으로 생각을 했더니 최소한 무한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xn들은 몇 개 겹칠 수도 있어요. x1, x2가 겹친다고 뭐 수렴하는 서브시퀀스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y1부터 yn까지란 집합을 찾았습니다. 이제 각각의 k에 대해서 우리가 rk라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brk, yk가 인덱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림은 간단합니다. no yj with j가 k랑 다를 때 이런 rk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역시 그림으로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아까 저 s란 저 집합을 봤더니 y1, y2, yk, 뭐 y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무의 서브시퀀스도 수렴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찾을 수가 있냐면 이 YK에서 스몰 레이보드를 이렇게 잡으면 얘를 우리가 R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YK 말고 다른 점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RK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테이트먼트의 주장입니다. 얘를 확대해서 봅시다. 이게 아니라고 해봅시다. 아니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보고 나서 증명을 한번 써봅시다.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 우리 사실은 앞에서 그 클로즈드면 그 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라고 했던 증명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가 반지름이 1인 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R에 대해서도 얘가 어떤 YJ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 점이 하나가 있겠지. 맞죠? 이제 반지름이 2분의 1인 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도 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 안에도 n1보다 큰 yn2가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름이 3분의 1. 그러면 이 안에도 n1, n2보다 큰 인덱스에 대해서 yn3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있으니까 점점 서브시퀀스인 yn1, yn2, yn3를 쭉 뽑으면 yk라는 점으로 가니까 모순인 거지. 그죠? 왜? 컨버전스 서브시퀀스가 없다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얘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림은 되게 단순하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떤 k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가 부정이니까 모든 r에 대해서 br, yk가 어떤 yj를 포함합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떤 k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무의 스몰 레이보드를 잡아도 스몰 오픈볼을 잡아도 반지름이 1인 거, 2분의 1인 거, 3분의 1인 걸 잡아도 그 안에 저 yn들이 k들이 서로 전부 다른 거예요. yk들이 서로 전부 다른 게 항상 있으니까 인덱스도 점점 크게 해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n2를 잡았는데 인덱스가 n1보다 작으면 어떡해? 그러면 반지름을 더 줄여가지고 yn2보다 더 작은 반지름을 생각을 하면 yn2가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인덱스가 있겠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yn1보다 확실하게 큰 인덱스가 찾아질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예요. 그러면 그 앞서 S라는 집합이 클로즈드면 S에 있는 이무의 포인트 X에 대해서 X로 수렴하는 S의 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다 라고 우리가 증명을 했던 거랑 완전히 같은 논리로 그림으로도 그렸고요. 우리가
이 서브시퀀스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모순인 거죠? 왜 모순이에요? xk가 즉 yk가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없다며. 그래서 모순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y1, y2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집합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얘는 리미트 포인트가 없는 집합입니다. 왜? 리미트 포인트가 되려면 이무의 네이버우드에 대해서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YK 중심 RK 볼은 YK 말고 Y1, Y2, Y3 다른 점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가 없는 집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리미트 포인트가 없는 집합이면 클로즈드죠. 집합이 언제 클로즈드지? 클로저랑 자기 자신이랑 같을 때. 클로저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 원래 집합이랑 원래 집합의 리미트 포인트의 합. 리미트 포인트가 없으니까 원래 집합이랑 원래 집합의 클로저가 같은 거예요. 즉 클로즈인 겁니다. 자, 그래서 클로즈예요. 우리가 S가 컴팩트라는 걸 압니다. 컴팩트 셋의 클로즈드 부분 집합은 컴팩트예요. 이게 렘마 2의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그래서 렘마 2에 의해서 이 집합 얘는 컴팩트가 되겠습니다. 맞죠? 원래 S는 컴팩트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이 집합은 그 집합의 클로즈드 서브셋이니까 컴팩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해봅시다. B, RK, YK. K는 자연수.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무의 K에 대해서 각각 했으니까 R1도 있는 거고요. Y1이 여기 있다고 해요. R2도 있는 거고요. RK 플러스 1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저 맨 윗줄에서 RK를 찾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찾으면 얘는 오픈 커버링이잖아요. YK들을 다 넣으니까. 그래서 저 집합,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했던 이 집합의 오픈 커버인데, 근데 명백하게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없습니다. 왜? 이 오픈 커버의 원소 하나는 이 집합에서 딱 한 점만 덮잖아요. 딱 한 점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유한개만 뽑으면 이 중에서 유한개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집합 자체는 무한집합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컨트라딕션이네. 우리가 길게 돌아왔지만 결국 모순을 보였습니다. 자, 복잡한 것들 빼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S가 컴팩트라고 해요. 하지만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니까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없는 xn이라는 수열을 찾았어요. 뭔가를 하고 났더니 그 xn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오픈 커버를 갖기는 하는데 컴팩트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나이트 오픈 커버가 없는 거예요. 즉 이 집합이 컴팩트라는데 모순이지. 왜? 컴팩트의 정의가 이무의 오픈 커버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진다 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하기를 컴팩트인데 시퀀셜리 컴팩트가 아니라고 하자. 근데 모순. 따라서 시퀀셜리 컴팩트가 맞아야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S는 시퀀셜리 컴팩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쪽 방향의 증명이었습니다. 길죠.
한쪽 방향이 더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는 방향보다는 좀 짧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조금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증명이 처음에 헷갈린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보면 또 해석결론 2 배울 때 해석결론 1 보면 또 되게 쉽습니다. 다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오는 방향도 두 가지의 렛마를 증명한 다음에 그 렛마를 사용을 해서 한번 이제는 시퀀셜리 컴팩트면 컴팩트다 라는 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을 보이고 싶어요. 이제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줄여서 SEQ, CPT 앞으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길면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U알파라는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어떤 R이라는 숫자가 존재해서 이무의 Y에 대해서 이 BRY라는 집합이, 즉 Y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집합이 어떤 U알파 안에 쏙 들어간다. 그냥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해요.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R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증명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석결론에서는 또 이거 몰라도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다른 과목들을 고학년 과목들을 듣고 이러다 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숫자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숫자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 R을 우리가 르벡 넘버라고 부릅니다. 유일할 필요는 없으니까 르벡 넘버 오브 커버 라고 부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우리가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사실 나중에 이제 이 렛마들을 증명하고 나면 컴팩트나 시퀀셜리 컴팩트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양쪽에서 다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픈 커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R4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R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봐봐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R4를 그려요. 그러면 이 R4는 왼쪽에는 안 들어가지만 오른쪽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 경계에 가까운 쪽에서 R4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쏙 들어갑니다. 맞죠? 이 근처에서 좀 더 위쪽에 해볼까? 이 근처에서 R4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U알파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왼쪽 U알파에는 쏙 들어갑니다. 이게 직관적인 의미예요. 자, 오픈 커버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S가 이렇게 생겼고 오픈 커버가 막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오픈 커버,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오픈셋입니다. 이 쓸데없는 오픈셋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때도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R도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이건 바깥의 점이니까 안 되고 S 안에 있는 점에서 오픈셋을 잡아요. 얘가 쏙 안 들어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신경 안 씁니다. 이 R 볼이 쏙 들어가는 애가 하나는 있다. 얘가 왜 자명한 게 아니지? 시퀀셜리 컴팩트나 컴팩트가 아니면 얘가 왜 자명한 게 아니지? 이런 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0,1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오픈 커버가 n분의 1부터 1까지
이거라고 쳐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런 R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엄청 가까운 R에서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를 포함하는 예능가 있어야 되는데 딱 봐도 모순이죠. 왜? 0 가까운 점에 x를 고르면 마이너스 r이 x 마이너스 r이 0보다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0보다 작은 건 포함을 못하잖아. 그래서 르벡 넘버가 컴팩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 r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니라고 해보자. 규律법이 항상 엄청 좋은 건 아닌데 해석개론에서는 그리고 또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규律법 되게 많이 씁니다. 규律법에 단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A면 B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B가 아니니까 모순이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 B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단점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걸 직접 증명할 때보다 증명이 확실하게 짧아지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참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직접 규律법을 안 쓴 증명을 해봐도 괜찮고 뭐 굳이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런 걸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직접도 해보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면 뭐냐면 이런 R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R을 잡더라도 Y가 있어서 얘가 이 안에 쏙 안 들어가야 돼요. 그걸 써봅시다. 어떤 R에 대해서도. 근데 어떤 R 필요 없으니까 자연수를 아무거나 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떤 R을 택해두니까 그 중에 그냥 우리가 자연수만 대충 택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돼야 되지. 그러면 Y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얘를 뒤집은 거예요. 대열 이그지스트는 포올이 되고 포올은 대열 이그지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B n분의 1 x yn은 그러니까 이 r이라는 자연수를 여기서는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n분의 1이라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n분의 1이라는 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안 되니까 얘는 절대로 어떤 u알파에도 포함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YN이라는 수열은 컨버전트 सब시퀀스를 가져요. 리밋은 당연히 S 안에 있어야지. 얘를 갖습니다. 맞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봐봅시다. 이 U알파라는 처음에 또 아니지. 여기 오픈 커버는 이게 S의 오픈 커버라 그랬으니까 어떤 알파 제로라는 원소가 있어서 Y가 U 알파 제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U 알파들이 S를 포함하니까 S의 원소인 Y를 생각을 하면 그 Y를 덮는 얘는 있어야 돼요. 얘 그림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Y가 있어요. 그러면 Y를 덮는 이 U 알파라는 제로라는 오픈 커버는 무조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이 U 알파 제로라는 집합이 오픈이기 때문에 입실론이란 숫자가 있어서 B 입실론 Y가 U 알파 제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그림으로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뭐가 있냐면 U 알파 제로가 오픈셋이고 Y가 U 알파 제로 안에 원소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스몰 레이보드를 택해요. 반지름이 입실론인 스몰 레이보드 이 그림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반지름이 입실론인 스몰 레이보드를 택하면 오픈셋 안에 쏙 들어가야지.
그죠? 자, 이제 이 우리가 YNK의 리밋이 Y잖아요. 얘가 컨버전트 सब시퀀스고 얘의 인덱스는 K고 K가 무한대로 갈 때 이 Y라는 점으로 수렴하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되니까 우리가 이 K가 크면 즉 NK 스타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이 Y랑 Y의 NK라고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YN이라고 NK 스타를 N이라고 이렇게 줄였었습니다.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역시 작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Y의 2분의 엡실론 보를 잡으면 K가 무지무지 크기만 하면 얘 둘의 거리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NK 스타라고 쓰고 싶은데 K 스타가 있으니까 NK 스타라고 쓰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여가지고 캐피털 N이라고 쓴 것 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작습니다. NK가 충분히 크면 NK도 인크리징 시퀀스니까 N분의 1이 그러니까 NK 스타분의 1, 즉 캐피털 N분의 1이 충분히 작게 2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게도 할 수 있겠지. 자, 우리 뭐 했나 봅시다. 파란색 수열을 찾은 거예요. YN1, YN2 땡땡땡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요.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YNK 스타가 있는데 얘가 인덱스가 헷갈리니까 얘를 그냥 Y 캐피털 N이라고 쓴 겁니다. 자, 중요한 것. 이 둘의 차이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혹시 2분의 엡실론 볼을 생각을 하면 빨간색 원은 검은색 원 안에 쏙 들어가겠죠. 오픈 볼이 오픈이다를 증명할 때랑 거의 같은 아규먼트네. 걔를 써봅시다. 자, 이 위에 있는 걸 쓰면 똑같습니다. B n분의 1 y n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얘가 이 빨간색 볼이에요. 얘는 B 2분의 엡실론 y n 인 거죠. n분의 1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빨간색 착각했다. 빨간색 볼이 저 2분의 엡실론 볼입니다. 그래서 얘가 B 입실론 Y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빨간색 볼이고 이게 검은색 볼입니다. 그리고 얘가 U 알파 제로에 들어갑니다. 그쵸?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찾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라딕션입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뭔가 봅시다. y의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찾았냐면 이 bn분의 1 yn이 u 알파의 절대 어떤 알파에도 안 들어가게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증명에서 보면 우리가 찾은 캐피털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런 빨간색 원의 일종인 거죠. 이 빨간색 원의 일종인데 얘는 하필 u 알파 제로 안에 쏙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 Y1, Y2, YN, Y 캐피털 N들을 다 U 알파 안에 쏙 안 들어가게 찾았는데 얘는 들어가 버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랑 이 스테이트먼트가 모순이 되는 거네. 따라서 가정이 틀렸고 이게 아니라고 하자. 그래서 모순이 됐으니까 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exist R such that 이거 되는 거지.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니까 그냥 쓴 거예요. 자, 뭐 증명 별거 없는데 이거 한번 증명해 보기 바랍니다. 되게 단순해요. 그냥 삼각부등식 한번 쓰면 되는데 그냥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렘마 3만 했어요. 이제 렘마 4를 하고 마지막으로 볼자노바이스트라스의 맞은편 오는 쪽에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인 게 이거예요. 그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하자. 오픈 커버가 있으면 R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 R이라는 숫자는 오픈 커버에 의존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오픈 커버가 하나가 딱 주어져 있으면 딱 결정이 되는 숫자예요. 이무의 S에서의 R 볼은 오픈 커버에 모든 원소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원소에는 막 무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U 알파에는 꼭 쏙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있다라는 걸 보인 겁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렘마 하나가 남았네요. 길죠. 얘를 왜 한 영상에 따로 뽑았는지 알겠죠? 스테이트먼트가 증명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증명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 기니까 길면 처음에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익숙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 정의를 합시다. 얘는 나중에 우리가 함수 공간 같은 걸 다룰 때 쓰는 정의고 지금은 증명의 중간에만 한번 잠깐 나오는 정의입니다.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S라는 집합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토탈리 바운디드라고 부릅니다.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셋이 있어서 S를 유한계의 오픈셋으로 덮을 수 있을 때 얘를 우리가 토탈리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디드는 뭐였죠? S가 바운디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S에 있는 모든 원소가 M보다 작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반지름을 줄인 거예요. 반지름을 확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무의 반지름을 가져오면 그 반지름으로 유한계만 있으면 그 반지름 볼로 유한계만 가지고 덮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거의 비슷한데 역시 이제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사실은 둘이 같고요. 물론 이게 더 강력한 스테이트먼트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나중에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바운디드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S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점들 유한계를 찾을 수 있어요. 입실론이 있으면 입실론을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볼드를 이렇게 유한계만 가지고 부족하네? 덮을 수 있다. 이게 토탈리 바운디드입니다. 이거면 바운디드가 되나? 당연한 거죠. 이 개수가 m개면 지가 아무리 커봤자 뭐 여기서부터 쭉 가서 m 더 간 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S가 토탈리 바운디드면 바운디드다. 한번 해볼 것.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의 그 마지막 렘마는 이 볼자노-바이어스-스트라스 정리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렘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S라는 집합이 이제는 RD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S는 토탈리 바운디드입니다.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자, 이것도 역시 직접 증명하면 조금 기니까 간단한 방법인 규律법을 사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규律법 사용하면 얘의 증명은 그나마 다행히 앞에 있는 세 정리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규律법을 사용해 봅시다. 아니라고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토탈리 바운디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토탈리 바운디드 정의는 이무의 입실론을 가져오면 유한계 원소의 입실론 볼 가지고 S를 덮을 수 있을 것이었으니까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는 유한계로 못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한 거니까 입실론이 있어서 어떻게 입실론 볼드를 가져와도 유한계로는 못 덮어야 됩니다. S를. 그거를 그냥 말로 풀어서 써봅시다. 길게 써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맞죠? 입실론 볼 유한계로는 절대로 덮을 수 없는 입실론이 존재한다. 예요. 그러니까
명제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영어나 한글이나 비슷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한글로도 쓸 수 있고 영어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자 y1을 한번 택해 봅시다. 택했어요. y2도 택해 봅시다. 어떻게 택할 거냐면 y2는 s에서 b 입실론 y1을 뺀 거를 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공집합이 아니에요? s를 이거 하나로는 못 돕잖아. 유한계로 못 돕는다 그랬으니까. 자, y3도 택하려고요. 어떻게? b 입실론 y1이랑 b 입실론 y2에서 얘 유니온을 뺀 걸로 y3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둘 가지고는 s를 못 덮으니까, 즉 이 둘의 유니온은 s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더라도 남는 점이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택한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yn 플러스 1을 s에서 b 입실론 yk들을 k는 1부터 n까지 유니온한 것에서 의 컴플리먼트랑 s의 교집합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실론볼을 유한계를 가져오면 그 유한계 가지고는 절대로 s를 못 덮어요. 그런 입실론을 찾았잖아.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한계 유니온에 안 들어있는 S의 원소를 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을 다 택했어요. Y1, Y2, YN까지가 택해져 있으면 YN 플러스 1을 택할 수가 있으니까 인덕티브하게 모든 걸 다 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YN은 당연히 S에 있는 시퀀스죠. S에 있는 원소에서 택했으니까. 그리고 얘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B 입실론 YK라는 게 YK에서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은 원소들의 모임이었으니까 얘가 이 YN 플러스 1이 이 안에 안 들어있다는 거는 YN 플러스 1이랑 YK들의 거리가 입실론 이상이어야죠. 즉 YK랑 YJ의 차이가 항상 입실론 이상이어야 됩니다. K랑 J가 다르기만 하면. 맞죠? 따라서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서브시퀀스가 없습니다. 그쵸? 이게 증명의 끝입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게 뭐예요? 그래서 처음에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토탈리 바운드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YN이란 수열을 찾았는데 YN이 거리가 전혀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얘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으려면 이제 얘가 Y로 수렴한다면 그 Y의 2분의 입실론 네이버드 안에 그 충분히 큰 YK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YK랑 Y의 거리가 전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YK랑 YJ도 충분히 크면 JK가 그러면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뭐의 모순이에요?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데가 모순이죠. 따라서 처음에 결론을 부정했던 게 틀렸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S가 토탈리 바운디드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렛마를 더 보였어요. 반쪽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퀀셜리 컴팩트면 오픈 커버가 있을 때 르벡 넘버라는 R이 존재한다 라는 걸 보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집합이 있으면 토탈리 바운디드라는 걸 보였습니다. 우리가 렛마 1에서는 컴팩트면 바운디드라는 걸 보였습니다. 결국은 둘이 같은 거니까 둘 다 보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증명 한 파트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시오렘에 오는 방향, 즉 시퀀셜리 컴팩트면 컴팩트다 라는 게 남았습니다. 다행히 앞쪽보다 증명이 좀 더 쉽습니다. 정말 쉬운 거 한번 봐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역시 증명해야 될 거, 시퀀셜리 컴팩트를 가정을 해야 되니까 S가 그런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여야 되는 게 뭔가 S가 컴팩트다 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인 걸 보이려면 오픈 커버가 있다고 하자.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다를 보여야 되니까 이 U 알파를 오픈 커버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쵸? 자, 얘가 우리가 사용했던 렘마 3를 쓰려고 해요. 얘는 S가 시퀀셜리 컴팩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퀀셜리 컴팩트라 그랬고 U 알파라는 오픈 커버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선 이 정리의 3번 조건을 만족하는 R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R이 존재하는데 이거 다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맞죠? 그러니까 이문에 y가 있으면 BRY가 어떤 U 알파에 쏙 들어가는 R이 존재한다 라는 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렘마 4에 의해서 얘가 토탈리 바운디드입니다. 즉 S가 토탈리 바운디드니까 토탈리 바운디드 정의를 봅시다. 정의를 보면 요 한 개의 원소만 가지고 걔의 입실론 볼로 S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입실론을 R이라고 잡아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요 한 개의 집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Y1부터 Y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S 안에 있는 이런 원소가 있어서 이 BRYI들을 생각을 해보면 즉 입실론 볼들을 유1 개를 유니온해 놓으면 얘가 S를 포함한다 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토탈리 바운디드니까 R이 있으면 R 볼 유1 개 가지고 덮을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됐습니다. 이제 알파 I들을 택하는데 I는 각각의 여기에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알파 I를 택하는데 어떻게 택해야 되냐면 이 BRYI가 있다고 쳐요. 얘는 그냥 YI의 R 오픈볼인데 얘가 어떤 U 알파 안에 쏙 들어가니까 걔를 U 알파 I라고 합시다. 그래요. 이런 게 유일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오픈볼들 가지고 무슨 얘기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오픈 커버에 파이나이트 콜렉션 가지고 S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아직 얘기를 못 하니까 얘를 포함을 하는 U 알파 I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S는 우선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BR YI I는 1부터 N까지. 이게 왜 되지? 토탈리 바운디드니까 됐습니다. 근데 BRYI는 각각 U 알파 I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온 오브 U 알파 I인데 I는 1부터 N까지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한 일을 잘 봅시다. 이제 끝났어요, 증명이. 처음에 시퀀셜리 컴팩트라고 하고 U 알파라는 거를 오픈 커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각각 I는 1부터 N까지 중에서 알파 I라는 그러니까 U 알파 I라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걔네들만 모아놨더니 S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지? 즉 이 U 알파 1 땡땡땡 U 알파 N을 생각을 해보면 S를 포함하니까 서브 커버입니다. 얘의 부분 집합들 이 U 알파들 여기서 뽑았으니까
그 원래 커버의 서브 커버예요. 그래서 커버고 서브 커버고 n개밖에 없죠. 많아야 n개밖에 없잖아요. n개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몇 개 겹칠 수 있잖아. 그래서 겹칠 수 있으니까 같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finite sub cover가 되겠습니다. 얘를 C라고 하면 이 C. 자, 그래서 증명이 이렇습니다. 오픈 커버가 있으면 finite sub cover가 항상 있다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을 한 거예요.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게 아닙니다. 렘마 3도 있었고 렘마 4도 있었고 우리가 각각 증명을 귀족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했던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 이무에 오픈 커버가 있으면 finite sub cover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S는 컴팩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것들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한 것,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S가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컴팩트면 뭐가 성립한다. 잠깐만. 그 다음에 시퀀셜리 컴팩트면 뭐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컴팩트랑 시퀀셜리 컴팩트랑 같아요. 그리고 얘면 당연히 뭐 다양한 얘기들 했어요. 클로즈드는 바운디드가 된다. 그쵸? 얘면 얘에서 얘기한 거 다 똑같습니다. 얘가 토탈리 바운디드도 된다. 이게 뭐지? 렘마 1이었나? 이게 뭐지? 렘마 4였나? 맞죠?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또 뭘 했었지? 렘마 2가 렘마 2는 여기서는 뭐 별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우리가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나? 자, 얘를 우리가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면 클로즈된 바운디드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 컴플리트라는 개념으로도 컴팩트면 토탈리 바운디드인 컴플리트가 되거든요. 얘도 동치입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아까 우리가 증명을 할 때 컴팩트면 클로즈된 바운디드를 증명을 했어요. 근데 클로즈된 바운디드면 컴팩트다. 얘도 됩니다. 이 두 번째 화살표가 아주 중요한 다음 시간에 할 얘기고요. 얘를 물론 우리가 이미 반은 증명을 했지만 나머지 반은 천천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우리가 하이네보릴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하고 나면 컴팩트가 물론 이건 RD의 부분집합인 S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개론에서 얘기하는 우리 수업에서 얘기하는 집합에서는 전부 성립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때 위상수학을 듣고 일반적인 위상공간을 들으면 이제 둘이 언제 달라지나 언제 같아지나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컴팩트는 되게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오픈 커버 이런 거 처음 우리가 봤으니까. 시퀀셜리 컴팩트는 그나마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를 증명하는 건 괜찮지만 컴팩트도 그렇고 시퀀셜리 컴팩트도 그렇고 맞다를 증명할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클로즈 앤 바운디드는 체크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바운디드 체크야 뭐 딱 집합 개형만 그려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집합을 대충만 그려봐도. 클로즈도 그렇습니다. 리미트 포인트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이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정의들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쓸 거는 나중에 컴팩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해석개론에서는 클로즈된 바운디드라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물론 증명을 할 때 클로즈된 바운디드 프로퍼티를 쓸 때도 있고 컴팩트, 즉 오픈 커버가 있을 때 그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찾는 증명이 훨씬 더 간단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명의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클로즈된 바운디드로 증명하면 좀 긴데 컴팩트로 증명하면 아주 짧은 증명들이 있거든요. 하여간 컴팩트,
시퀀셜리 컴팩트,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 얘네들이 다 같다라는 걸 다음 영상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컴팩트에 대한 감을 잡아보고 나중에 연속함수의 성질을 사용할 때 한번 써봅시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